일본 미즈호 은행은 미쓰비시 UFJ 은행,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과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3대 메가뱅크로 불립니다. 세계은행이나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은행들은 앞으로 다가올 경제적 상황을 대비하고 예측하듯이 미즈호 은행 역시 일본 경제와 산업에 대해서 다양한 예측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미즈호 은행이 자동차 강국 일본에서 일본 자동차 산업의 충격적인 암울한 예측을 내놓아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 강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자동차 시장은 10년 전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류 대란, 원자재 값 상승, 반도체 대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죠. 하지만 일본 내수 시장의 결과와 달리 미국 시장에서는 판매 1위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해외에서 선전했습니다. 2020년에는 토요타가 세계에서 952만 8,438대를 판매해서 폭스바겐을 제치고 5년 만에 세계 1위 자동차 기업으로 복귀했으며 작년에는 GM을 제치고 89년 만에 미국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 자동차의 기조가 변함없이 지속된다면 일본 자동차는 포항일 텐데 어째서 미즈호 은행은 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어둡게 예측한 것일까요? 그것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닌 전기차를 두고 분석한 예측이었습니다. 일본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강국일지라도 세계의 흐름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문제 등이 국제 어젠다로 부상하면서 전기차가 기존 자동차 시장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2035년 전 세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의 의결기관인 유럽의회는 가솔린, 디젤 차량 등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2045년부터 종료하기로 했고 미국, 중국 역시 204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자동차 시장의 주요 시장인 미국, 유럽, 중국이 내연기관을 금지한다는 것은 앞으로 전기차만 생산, 판매하겠다는 것이며 기존 내연기관 강자들은 후발주자와 함께 다시 출발선에서 전기차로 경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발주자였던 한국이나 중국은 전기차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지속하며 대비하고 있었고 미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테슬라를 앞세워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적극적이며 유럽 역시 왕자를 지키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다른 국가와 달리 전기차 시장에 대한 대응이 달랐습니다. 일본은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개발에 투자했으며 전기차 개발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내연기관 퇴출이란 명분 아래 전기차로 빠르고 과감하게 개편을 하기 시작하자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토요타는 미국 의회를 상대로 전기차 도입을 늦추기 위해 로비 작전까지 펼쳤습니다. 토요타의 이런 로비 작전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더 오랫동안 팔기 위함과 디니즈 전기차 개발에 시간을 벌려는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전략의 방향성은 일본 내에서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전기차에 회의적인 반면 하이브리드에 강한 모습이 있듯이 일본은 테슬라를 비롯한 해외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 전기차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일본이 전기차 보조금을 2배로 늘렸다는 뉴스 때문에 일본에서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 일본 퇴근 시간 도로를 보면 40분 동안 전기 자동차는 단 한 대만 지나갔습니다. 일본의 전체 자동차 8,200만 대 중 전기차는 12만 5천 대로 1000대 중에 1.5대꼴입니다. 반면 한국은 전체 자동차 2,400만 대 중 전기차는 23만 1000대로 1000대 중 9대입니다. 이처럼 일본이 보조금을 2배로 준다고 해도 전기차를 안 사는 이유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운전자로부터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합니다. 또한 충전 기술 역시 한국과 일본에 밀리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이런 인색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변명은 지진을 내세웁니다. 지진과 쓰나미가 잦은 일본답게 일본 소비자들은 자연재해 발생 시 충전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데요. 그렇다면 기름 탱크를 땅에 보관하는 주유소는 지진에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진짜 속내는 해외 업체와의 경쟁에 있었습니다. 일본이 적극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해 인프라를 투자한다면 일본 기업과 해외 업체가 경쟁해야 하는데
전기차 기술력과 충전 기술에서 다른 국가의 경쟁기업 기술력에 아직 못 미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일본의 내수 시장을 해외 기업에 완전히 내주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의 주요 경제 산업인 자동차에서 일본 기업이 내수에서 힘을 못 쓰면 일본은 경제의 한 축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일본답게 인프라 정책으로 장벽을 쌓고 해외 기업의 진출을 막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판매량에서도 일본의 전기차 기술력이 한국에도 한참 밀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작년 도요타의 전기차 판매량은 15,000대인 반면 미국 테슬라는 92만 2천대, 한국 현대기아가 24만 1,000대를 판매했습니다. 수치상으로도 일본의 전기차는 소비자들로부터 매력을 느낄 만한 구매 요소가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죠. 반면 한국은 전기차 시장에서도 충분히 세계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출시된 기아 EV6는 한국 브랜드 최초로 2022 유럽 올해의 차, 아일랜드 올해의 차, 2022 와카 어워즈 올해의 차, 2022 독일 올해의 차 프리미엄 부분 1위, 2021 탑기어 선정 올해의 크로스오버 등을 수상했고, 현대 아이오닉 5는 2022 영국 올해의 차, 2022 독일 올해의 차, 아우토빌트지 최고의 수입차에서 전기차 부분 1위, 독일 자동차 전문 매거진 아우토자이퉁이 실시한 전기차 비교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현대차 그룹이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 위치에 올라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성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는 자신들이 내놓은 전기차의 성공으로 2030년까지 120조 원 이상을 투자해 세계 시장에 연간 307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구상을 펼치며 미래 전기차 시장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전기차 차량뿐만 아니라 배터리 충전 기술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 복합 전극을 이용한 초저가, 초고속 충전,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고성능 알루미늄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다. 이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단점인 장시간 충전 시간, 비싼 가격, 독성과 폭발의 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연구진은 이어 개발한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 셀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기존 열분의 흑연보다 60% 향상된 용량이 나타났으며 이온 확산도가 약 2.5배 증가해 1분 이내의 초고속 충전이 가능했다며, 뿐만 아니라 초고속 충전을 4,000회 이상 수행해도 약 98%의 용량을 유지했다며 결과를 밝혔습니다. 알루미늄은 지구에서 세 번째로 많은 원소로 가격이 저렴해 수급이 용이한 만큼 자원을 수입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술이죠. 이렇듯 한국은 전기차 시대를 맞아 발빠르게 기술 개발과 관련 기술들을 쌓아가는 동안 일본은 전기차 시장에서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도태되어 한국에 빼앗길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3대 메가뱅크의 미즈호 은행은 일본 자동차의 미래를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일본의 자동차 수출량은 0대가 될 것이다.